이제는 끝물이라는 로켓 그로스 판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로켓 그로스 판매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판매가 만원도 하지 않는 흔한 겨울 시즌 상품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셀링 방식이 여전히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쿠팡 계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마지막 소식 영상을 제작하던 10월 말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2월 22일 현 시점에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먼저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달 안에 직장인 평균 월급 300만원 순수익 만들기. 두 번째, 겨울 시즌 총 1000만원 순수익 만들기.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목표는 무조건 순수익입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판매할 상품을 정하는 겁니다. 소싱의 첫 번째 원칙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 두 번째는 겨울 시즌 상품, 세 번째는 KC 인증이 필요 없이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먼저 아이템 스카우터에서 작년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검색수가 가장 많은 상품들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10개 정도의 키워드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키워드를 쿠팡에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겨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시장 분석을 해야 돼서 약간은 확신은 없었지만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지 않고 대기업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을 위주로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팔아보지 않았던 상품군을 판매해보기로 결정하고 이틀 동안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이템은 바로 양말입니다. 양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양말은 남자 양말, 여자 양말, 겨울 양말, 볼지 양말, 수면 양말, 발목 양말, 기모 양말, 털 양말 등 여러가지 키워드로 상품 종류가 많고 활용도와 소재가 다양했습니다. 똑같이 양말이라는 큰 상품군에 속하지만 수요층과 사용 목적이 다양해서 파고들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상품을 소싱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달이고 중국을 가서 소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중국 도매 사이트인 1688에서 소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가지 디자인 중 호불호 없이 누구나 집에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베이직한 색상과 디자인의 상품을 골랐고 총 8개의 샘플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격은 1위안에서 2위안 사이로 저렴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샘플을 주문하는 건데 하지만 그 전에 제 계획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품 한 개의 단가가 1위안에서 2위안 정도 되는 이 상품을 5개 묶음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5개 묶음을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구성하기에는 제 상품만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 에이전시를 통해 모든 옵션의 샘플을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샘플은 상업적으로 판매할 상품이 아닌 말 그대로 샘플이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만에 받은 샘플 8개 중에 가장 품질이 괜찮으면서 착용감이 좋은 상품을 골랐고 이제 바로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데 색상이 고민됐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사이즈나 색상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될 경우에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군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몇 개 선정한 다음 그 상품의 후기 100개를 조사하는 겁니다. 상품 후기를 보면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후기 100개만 조사를 해봐도 통계적으로 실제 구매가 된 옵션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색상으로 옵션을 정했고 기존의 1688 판매자가 사용하던 포장지를 조금 더 깔끔한 포장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지 교체 비용은 한국 돈으로 50원도 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더 좋은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구매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상품이 여성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문을 마치고 주문한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먼저 품질 확인차 받은 샘플 상품을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 보내서 제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품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벤치마킹할 만한 상품들의 사진들로 나름의 콘티를 만들어서 스튜디오에 보내줘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제품 촬영하고 사진을 봤는데 다시 일주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받은 제품 사진을 바로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토스케이프나 미리 캠퍼스로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편인데 시간도 없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겼고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기까지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했던 본발주 상품 2박스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샘플을 받는데 일주일, 제품 사진 촬영하는데 일주일, 상세 페이지 제작에도 일주일, 총 3주 만에 제품을 판매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거라서 상품 등록하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11월 10일인데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번 겨울이 따뜻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절망했지만 이미 시작한 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겨울 시즌 상품의 핵심은 기온의 변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일 대비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를 잘 노려서 판매 개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디데이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진다는 11월 18일로 잡았습니다. 11월 18일에 판매량을 폭발시켜서 12월까지 모든 판매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상품 등록증입니다. 여러 색상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세트 상품의 포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로켓크로스 승인이 문제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다 마치고 나서 미리 받은 제품 2박스의 물량으로 리뷰 작업을 시작했고요. 리뷰 작업은 빈 박스가 아니라 실배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리뷰 작업이 끝날 무렵에 중국 배대지에서 보관 중이던 전체 물량을 11월 15일 새벽에 사무실로 받았고, 상품을 받자마자 바로 그로스 작업을 해서 188박스 전체를 그로스 물류센터로 발송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쪼개서 보낸 상품들은 이튿날부터 하나둘씩 입고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Day 11월 18일 하루 전날인 11월 17일입니다. 신규 상품 버프를 받고 등록한 지 일주일 된 상품이 7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고비가 3만원 정도만 써졌는데 판매량이 42개가 팔렸습니다. 판매량의 대부분이 자연 노출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와서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대망의 D-Day인 11월 18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새벽 시간 동안 벌써 20개나 팔렸습니다. 확실히 노출 순위가 오른 게 분명합니다. 현재 광고 세팅은 1예산 5만원에 목표 수익률 200%입니다. 아마 오늘 광고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저녁까지 지켜보면서 증액할 계획입니다. 오전 11시까지 판매량은 약 40개까지 팔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품 판매 가격은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쿠팡 정상가 기준 30% 정도입니다. 상품을 상위로 띄울 때의 핵심은 모든 작업들을 한 번에 몰아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케팅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쿠몽에서 마케팅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쿠몽에는 마케팅 업체가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이용해본 곳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당일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곳에 의뢰하기로 했고요. 오후에 잠깐 외출한 사이에 마케팅 작업이 진행이 됐고 1시간 후에 그 결과는 현재까지 약 120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요새 마케팅 작업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아서 조금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광고비는 34,000원 정도 소진 중입니다. 지금은 11월 18일 밤 10시입니다. 현재까지 판매 수량은 306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현재 상품 후기가 20개밖에 안 달린 상황에서 마케팅빨이 이렇게 잘 먹힐 줄 몰랐습니다. 역시 핫딜다운 판매 가격과 잘 만든 상세 페이지, 그리고 이벤트 배너가 잘 먹힌 것 같고 상품 자체가 여성들이 쉽게 구매할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운 날씨 덕분이겠죠.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어제 오후 2시와 밤 9시 총 2번의 마케팅 작업이 진행되었고 어제 총 판매 수량은 424개입니다. 이 중에서 광고로 팔린 수량은 36개, 나머지 388개는 자연 판매량입니다. 어제부터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판매 비중이 91%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상품의 노출 순위는 시크릿 모드로 확인했을 때 5등에서 7등 왔다갔다 하는 중이고요. 판매 시작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급상승한 경우가 드문데 유튜브 각 나오라고 쿠팡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3번의 마케팅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2번, 오후 1번. 마케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정부터 아침까지 총 121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마케팅 작업한 결과가 새벽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 예산은 71,5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작 3일째부터 바로 광고가 돌기 시작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잡지 않고 조금씩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추천 1예산은 675,000원이네요. 지금은 11월 19일 오후 1시입니다. 확실히 추워진 날씨 덕분에 벌써 판매량은 276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 어제에 이어서 400개는 거뜬히 팔릴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마케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케팅 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바로 게시물을 삭제당하는 경우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총 5번의 작업은 삭제되지는 않았고 댓글 반응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마케팅 작업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핫딜과 바이럴 작업이 있습니다. 핫딜은 핫딜 게시판이 운영되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상품 링크나 상품 번호를 남길 수가 있고, 바이럴 작업은 일반 게시판이나 사용 후기 게시판에 상품 링크를 남기지 않고 이런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좋더라 라는 후기성 글이나 뭐뭐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라는 글을 남기면 댓글로 뭐뭐 추천드립니다 라는 식의 게시글과 댓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마케팅 작업을 하는 시기는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 미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실제 수요가 많은 시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실제 수요가 많은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작업 두 번째 날 11월 19일 밤 11시입니다. 이 시간까지 판매량은 어제 424개보다 5개 많은 429개입니다. 현재까지 광고비는 약 8만원 정도 썼고요. 광고 수익률은 400%가 조금 넘네요. 사실 마케팅 작업을 위해 조금 가격을 낮춰놨기 때문에 광고를 꺼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요새 광고가 너무 들쑥날쑥이라 최대한 손대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기존
정상가 대비 마진율 30%에서 10%로 낮춘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며 오늘 저녁 내일까지 마케팅 작업을 추가로 한 다음에 바로 원상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지금은 11월 20일 아침입니다.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매출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481개가 팔렸고요. 어젯밤 11시에 429개였는데 1시간 사이에 52개가 더 팔렸네요. 거의 1분에 1개꼴로 주문이 들어온 셈입니다. 아마 이때 광고비가 다 소진돼서 광고 부족으로 꺼졌을 테고 거의 일반 노출로 팔린 것 같습니다. 약 이틀 동안 마케팅 작업을 위해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판매를 했고 이틀간의 판매량은 총 9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판매량을 만들 것 같습니다. 현재 노출 순위는 메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4등에서 5등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마케팅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낮춰놨던 가격을 아침 10시경 다시 정상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판매 가격을 조정할 때는 상품 수정에 들어가서 판매가를 수정하는 것보다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판매가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상품 노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제 경험상 최대한 판매가를 수정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수정하더라도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판매가가 만원이고 실제 판매는 9,000원에 판매하려고 한다면 즉시 할인 쿠폰 1,000원짜리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 작업을 위해서 가격을 6,000원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 할인 쿠폰 1,000원짜리에서 4,000원짜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할인 쿠폰을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발행 시점부터 1시간 후에 할인 쿠폰이 활성화가 되죠. 이 할인 쿠폰 1,000원을 바로 4,000원짜리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바꾸고 싶다면 미리 4,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쿠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품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인 상품 한 개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4,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발행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정확히 원하는 시간에 1,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사용 중지하고 4,000원짜리 할인 쿠폰에 상품 추가를 해주면 바로 4,0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인상시킬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계획된 마케팅 작업은 끝났고 가격도 정상적으로 올린 지금 이 시점부터의 판매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쓴 비용이 약 7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비용을 플러스로 돌려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판매량을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96개가 팔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약 50개가 팔렸으니까 가격을 올리고 나서 추가로 46개가 팔린 거네요. 점심때까지 약 100개가 팔렸으니 오늘 밤까지 약 200개 이상은 팔릴 것 같습니다. 잘하면 300개까지도 가능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상품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에 쿠팡 상품관리팀으로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로 불법 이슈 사항으로 인해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실제로 제 상품은 쿠팡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조국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신고를 해서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것입니다. 실제 상품에 붙어진 품질 표시사항에는 제조국이 명시가 돼 있지만 상세 페이지에 없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가 된 것입니다. 오후 3시 25분경에 해당 메일 확인을 하고 빠르게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했고 품질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약 2시간 만에 다시 판매 중지가 풀리고 판매 재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유튜브가 제대로 뽑았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200개 이상 판매를 예상했지만 현재 이 시간까지 114개입니다. 11월 21일입니다. 어제 상품 판매 중지까지 당하고 2시간 만에 다시 판매가 재개되었지만 어제 판매량은 151개로 머물렀습니다. 판매 중지가 된 것 때문에 예상했던 200개에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노출 순위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3등으로 노출되고 있고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판매가를 1,000원 더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을 올린 이유는 현재 PC든 모바일에서든 제 상품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제 상품 위, 아래, 옆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대비 약 2,000원에서 3,000원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어차피 판매 가격은 상대적인 거라서 주변에 같이 노출되고 있는 상품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오히려 저품질 아니냐라는 생각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판매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저렴하고 상세 페이지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오히려 좋아 보이면 더 합리적으로 경쟁력 있게 구매를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가격을 추가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판매가를 올리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판매 가격은 올려놔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점점 주는가 싶더니 다시 100개를 향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까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에 전일 판매량을 넘어서더니 오후 5시에는 123개가 팔렸습니다. 광고비 8만원은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예산 부족이 떴지만 일단 최대한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고 순수익을 높이는 데 집중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노출 순위가 안정적으로 검색이 되고 판매량도 꾸준히 나오는 경우라면 광고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고비를 증액을 해서 구매 전환율과 클릭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순수익이 가장 커지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광고비를 서서히 증액하면서 판매량이 많아지고 순수익이 광고비의 어떤 구간에서 가장 커지는지를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요새 광고 CPC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체감상 3배 정도는 오른 느낌이라서 예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광고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광고비는 유지하면서 하루 판매량 평균 100개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전체 판매량 중 자연 판매 비중은 87% 정도가 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순이익은 21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5일 누적 순이익은 1차로 목표했던 300만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으니 이제 두 번째 목표인 겨울 시즌 1000만원 순수익 만들기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용 양말뿐만 아니라 남성용 양말도 처음부터 같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용 양말 세트와 남성용 양말 세트를 처음부터 같이 소싱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남성용 양말은 현재 여성용 양말보다 훨씬 더 좋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날에 동일하게 판매를 시작했고 리뷰 작업 또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성용 양말을 판매할 때 진행했던 마케팅 작업은 남성용 양말 상품에는 단 한 개도 진행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남성용 제품도 날씨가 추워진 11월 18일부터 94개의 판매량을 보이더니 그 다음 날인 19일에는 170개를 넘었고 하루 평균 100개가 넘게 팔리다가 기온이 많이 떨어진 11월 27일에는 거의 300개가 넘게 팔리면서 여성용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상품도 하루 광고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약 12만원 조금 넘게 사용을 했고 전체 판매량에서 90%가 자연 노출 판매량인 만큼 상품 노출 순위는 여성용 제품보다 훨씬 더 상위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판매를 시작한 지 8일 만에 마케팅 작업 하나 없이 하루 판매량 170개를 만들고 17일째 되는 날에는 무려 300개에 가까운 판매량을 만들었을까요? 상위 노출되는 비밀의 스위치를 뚝딱 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하나 소싱해서 판매를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판매를 시작해서 쿠팡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품을 싸게 소싱하고 멋있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도 시장의 경쟁 상품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답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른 상품들보다 약간 다른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해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쿠팡이라는 시장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여성 양말과 남성 양말을 사이즈 옵션으로 구분해서 같은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해서 구매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성용, 남성용, 여자, 남자 라는 키워드로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상품의 여성용 사이즈, 남성용 사이즈를 같이 팔게 되면 상품명 키워드를 잡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따로 상품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양말들을 찾다 보면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양말들의 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양말들과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양말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양말의 띠지였습니다. 브랜드 양말들은 띠지가 양말 한 켤레별로 깔끔하게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그냥 싸게 가지고 온 저가 양말들은 띠지가 없이 그냥 OPP 봉투에 몇 켤레씩 당겨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띠지만으로도 브랜드 양말처럼 차별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띠지에 들어갈 문구를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중국 생산자에게 의뢰해서 작업을 맡겼습니다. 물론 이 작업 하나만으로 하루에 수백 개씩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상위 랭커 상품들이랑은 조금 다르면서도 대중적인 상품을 경쟁력 있게 판매 가격과 썸네일을 세팅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쿠팡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쿠팡이 모든 상품들에게 동등하게 주는 노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위 노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성 양말은 12월 5일까지 순수익은 310만원, 남성 양말은 630만원 정도가 되었고 이 두 상품의 순수익을 더해보면 940만원입니다. 아직 판매를 시작한 지 24일째이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정도를 빡세게 달려서 한 달 순이익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 뒤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여성 양말은 하루 평균 92개, 남성 양말은 하루 평균 141개가 판매가 되었고 노출 순위도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노출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시크릿 모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에서 쿠팡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키워드 중에 제 상품이랑 가장 일치하는 키워드로 순위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서 지나고 드디어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1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여성용 양말의 순수익은 약 420만원, 남성용 양말의 순수익은 약 830만원입니다. 이 두 상품의 순수익을 더해보면 한 달간 순수익은 약 125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할인 쿠폰을 빼고 계산을 한 거고요. 반품이나 처음에 그로스를 입고 시킬 때 들어갔던 택배
택배비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50만원에서 최대 20%를 빼더라도 순수익은 1000만원이 나오네요. 사실 여기서 깔끔하게 모든 재고를 다 팔고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 재고가 남아있어서 며칠은 더 팔아야 합니다. 12월 11일 이후 12월 18일에 한 번 더 기온이 떨어져서 판매량은 더 올라갔고 12월 20일 남성용 양말은 모든 재고를 다 팔고 품절이 되었습니다. 재고가 약 500개가 남은 시점에서는 판매가를 1000원 정도 더 올리고 하루 광고비는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줄이면서 작게나마 순수익을 더 올리는 작업도 했고요. 그렇게 첫 판매를 시작한 지 약 40일째인 1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남성 양말의 순수익은 약 1100만원, 여성 양말의 순수익은 580만원 정도가 되었고 두 개를 더하면 1680만원이 됐습니다. 아직 여성 양말은 재고가 남아있어서 내년 1월까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무리 없이 모든 재고를 다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말이라는 대형 키워드의 시장을 들어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일반 양말이 아닌 겨울용 양말의 시장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양말을 판매하는 전문 브랜드들이 겨울용 양말보다는 사계절 양말을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꼼꼼한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고 무엇보다 이 두 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노출 순위가 한 번도 1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판매를 해도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단 한 개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가 운이 좋아서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했고 상품의 품질을 체크하기 위한 샘플링, 포장지 교체, 썸네일, 상세 페이지, 판매가 세팅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한 게 없었습니다. 상품 상위 노출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에 했고 지금도 현재 판매 중인 상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즌 상품 특성상 계절의 변화, 경쟁 상품들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 중인 모든 상품들이 좋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좌지우지되는 변수들을 줄여나가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상반기 때부터 알리, 테무의 한국 진출 때문에 쿠팡은 망했네, 또 최근에 쿠팡 반품비 정책 변경으로 로켓 그로스 판매는 끝물이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쿠팡은 국내 최고의 쇼핑 플랫폼이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쿠팡 판매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해외 소싱의 허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쿠팡 판매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력 있게 상품을 소싱을 해서 모든 상품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노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쿠팡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